안녕하십니까. 화공직 강의를 맡게 된 정나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2016년도 국가직 화학공학 일반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를 보시면 같은 질량의 물과 에탄올을 혼합한 용액에서 에탄올의 몰 분율은 이렇게 물었죠. 그런데 질량이 나와 있진 않아요. 질량이 나와 있진 않지만 같은 질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100g으로 한번 잡아줍시다. 100g으로 잡아놓으면 에탄올도 50g이 되고요. 그쵸? 같은 질량이라고 했으니까 물도 50g이 되죠. 그러면 에탄올의 몰 분율은 어떻게 되죠? 에탄올의 몰수에다가 물의 몰수 분의 에탄올의 몰수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 이렇게 되죠. 분자량은 친절하게 여기다 주어졌으니까 그대로 넣어주면 46분의 50 더하기 18분의 50 분의 46분의 50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0.28이 나옵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체 거동을 보이는 단원자 기체의 비열비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비열비는 CV분의 CP로 주어졌고요. 얘는 정합비열이고 얘는 정적비열이 되죠. 정적비열이 2분의 3R이래요. 여기서 R은 기체상수가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정합비열은 얼마예요? 2분의 5R이 되겠죠. 자, 그런데 단원자 기체의 비열비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단원자 분자 예를 들면 뭐가 있죠? 단원자, 헬륨, 뭐 네온, 아르곤 이런 애들이 있겠죠. 이런 애들은 비열비가 1.67. 그 다음에 이원자 분자 애들 있죠. 얘는 뭐 O2라든가 뭐 H2라든가 뭐 이런 애들, 질소, N2 이런 애들은 1.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삼원자 분자도 존재하죠. 얘는 뭐 H2O 이런 애 아니면 CO2 아니면 뭐 O3 이런 애들은 1.33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단원자 기체라고 했기 때문에 1.673번이 되겠죠. 자, 3번에 점도의 단위는 그랬어요. 점도의 단위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써주는 게 뭐냐면 포화지죠. 얘는 1g/cm 세크 이렇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게 1포화지는 100cm 포화지라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되게 유용하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순물질을 30도, 영하 30도의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를 거쳐서 150도씨의 기체 상태로 변환하는데 필요한 열량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자료가 아닌 것. 어쨌거나 지금 영하 30도씨 얘는 고체래요. 그러면 고체의 온도가 쭉 증가를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액체가 되겠죠.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액체의 온도가 쭉 올라가요. 그죠? 여기는 고체, 여기는 고체 플러스 액체, 여기는 액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가 또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같이 이렇게 있겠고, 그 다음에 기체로 가고, 그 다음에 기체의 온도가 쭉 올라가겠죠. 자,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보시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잡열이 두 군데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고체가 액체로 변화하는 용융 잡열이 하나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액체가 기체로 변화하는 증발 잡열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고체, 액체, 기체 구간에서 각각 우리가 열을 계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비열이 필요하죠. 비열. 고체의 비열, 그 다음에 액체의 비열, 기체의 비열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거는 다 필요한데 얘만 필요하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주위의 온도가 30도씨고요. 온도 수준이 0도씨인 냉동에 대해서 카르노 냉동기의 성능계수. 우리가 냉동기 나오면 대부분이 성능계수 문제가 나오잖아요. 자, 성능계수 COP는 W분의 QC 이렇게 되죠. 그러면
QC가 지금 얼마냐면 낮은 온도에서 열이죠. 낮은 온도가 얼마예요? 0도씨 273K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은 어떻게 되죠? 30도씨였고 그 다음에 0도씨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30이 되겠죠. 요거를 계산을 해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9.1 이렇게 나온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탄소, 수소, 산소만으로 구성된 유기화합물의 연소 생성물이 CO2와 H2O일 때 N부탄가스의 표준 생성열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그리고 주어진 게 뭐냐면 CO2의 표준 생성열, H2O의 표준 생성열이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부탄가스의 연소율이 주어졌죠. 그럼 얘를 이용을 하면 되겠어요. 자, 먼저 생성열이 주어졌으니까 이거를 이용을 해보면 요때 엔탈피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393이래요. 그 다음에 H2 플러스 2분의 1 O2가 H2O가 되겠죠. 자, 요때의 열량이 마이너스 28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소율이라 그랬어요. 부탄가스 연소율. 그럼 어떻게 되죠? 연소를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CO2랑 H2O가 나올 거라고요. 근데 개수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지금 부탄이기 때문에 여기 탄소가 4개. 그럼 여기가 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돼요? 10개니까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산소. 마지막으로 산소는 4, 2, 8, 5, 13이죠. 그러니까 2분의 13 이렇게 되겠네요. 요때의 연소율이 각각 얼마였냐면 2877이래요. 마이너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애들이 아니라 뭐였냐면 부탄가스의 뭐였죠? 문제가 부탄가스의 표준 생성열이에요. 그럼 표준 생성열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4개의 탄소에다가 5개의 수소가 반응을 해야 이 부탄 1개가 만들어진다고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반응식을 완성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일단 여기에다가 이게 필요하잖아요. 4개의 탄소. 그렇다는 얘기는 다 4를 곱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4C 플러스 4O2가 얼마다? 4CO2가 되겠고요. 이때 393 열량도 어떻게 돼요? 곱하기 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좀 이렇게 한쪽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5가 5개여야 돼요. 그러니까 5가 5개가 아니라 수소가 5개여야 돼요. 5를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2가 OH2O. 그러면 엔탈피도 5개 이렇게 되겠고요. 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게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반응식을 우리가 뒤집어 줄게요. 그러면 4CO2 플러스 OH2O가 부탄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3 O2 이렇게 되죠. 자, 요거 아까 연소율이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2877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뒤집었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2877 kJ/몰이 되는 거죠. 자, 얘를 다 더해주면 뭐가 돼요? 다 더해주면 결국에 4C 플러스 OH2가 14H10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다가 요걸 더하고 요거를 더해주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답이 마이너스 120이 나온대요. 마이너스 120 kJ/몰 이렇게 나온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요 반응식만 세울 줄 안다면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완성을 시킬 수가 있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에 보시면 기체 흡수에 적용되는 헨리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헨리의 법칙 하면 기체 용해도에 관한 법칙이죠. 그러니까 액체 용매에 잘 용해되지 않는 그런 용질들이 있어요. 그런 기체 용질들의 그 용해도에 관한 그런 법칙이 바로 헨리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 그렇다면은 이 액체 용매와 평형을 이루는 분합이 있을 거라고요. 그죠? 그 기체의 분합이 있을 건데 이거에 비례해서 기체의 용해도가
완성이 된다. 즉 얘가 크면 그만큼 많이 녹는 거고 기체가 많이 녹는 거고 얘가 작으면 덜 녹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헨리의 법칙 하면 뭐다? 기체의 압력과 액체에 대한 용해도와의 관계를 나타낸 식이다. 근데 단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얘가 용매에 잘 안 녹는 애들이어야 돼요. 뭐 CO2 같은 애들 있죠. 잘 녹는 애는 헨리 법칙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요거 주의해 주시고요.